네, 프레스룸 라이브는 유튜브에서도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채팅창에서 소통하시면 시청하는 재미가 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분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설 명절을 앞두고요. 여야 대표가 어제 나란히 재래시장을 찾았습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현장에서 많은 시민들이 몰렸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장갈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요. 서울 동대문구의 경동시장을 찾았습니다. 생닭에 황태포도 이렇게 드는 모습이 좀 화제였는데 구리 김포에서 동대문까지 방문했는데 일단 보수의 어떤 수도권 험지 여기에 좀 공을 들인다는 느낌이 좀 나와요. 그렇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나흘 동안 여당 험지라고 불리는 지역을 잇따라 찾고 있는데요. 수도권 험지를 이번 총선의 승부처로 보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곳에서 번데기와 어묵을 먹고요. 또 건어물, 생닭을 직접 사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전통시장을 살리겠다는 의지도 보였습니다. 한 잔 그러니까 모든 아이템당 300원을 정가로 경동시장 상인회에 제공하는 그런 상생 협약을 맺은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상생의 모델은 모두에게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좀 일부러 하고 네, 이 뒤에 영상 좀 자세히 나오겠지만 영상 보면 한 위원장이 정말 앞으로 가기 힘들 정도로 시장이 좀 굉장히 북대통이 일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신조 대변인, 일단은 구리, 김포, 동대문 전통시장 연달아 3번 찾았는데 여기 이런 행보들 다 이해가 되고 또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 지금 설 명절을 당장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통시장을 방문해서 각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민심을 청취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사실 주목하고 싶은 점은 구리와 김포를 방문하셨다는 건데요. 이 구리와 김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 추진했었던 메가시티에 포함되는 지역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메가시티라고 하는 것은 각 지역 해당 지역에 살고 계시는 시민들께서 아주 간절히 염원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김포와 구리 시민들을 직접 만나면서 메가시티에 대한 그 주민들의 목소리가 어떤지를 더 들어보려고 했던 목적 같고요. 그런 일환에서 저희가 더 나은 정책을 발표하기 위해서 이번 시장 방문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보면 영상 보면 나오겠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몰렸어요. 좀 안전 대책은 좀 하면서 진행하는 거겠죠? 저희가 사실 그 이재명 대표나 배현진 의원이 피습 당한 이후에 경호 인력이 굉장히 강화가 됐었는데요. 한동훈 위원장께서는 근데 너무 과한 경우는 사실 지양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나요? 예, 너무 과한 경우가 이렇게 붙게 되다 보면 그 지역 주민이나 상인들 그리고 시민들과의 스킨십이 사실 부족한 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 지금 경호가 강화된 상황 속에서도 한동훈 위원장은 일일이 시민들의 사진 요청에 응하고 계시고 셀카도 다들 찍어주더라고요. 셀카도 직접 찍으시고요. 또 사인도 해달라고 그러면 직접 다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호 문제는 저희가 최대한 조심을 하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한 경호는 하지 않고 있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나온 지역이 사실 민주당 강세 지역인데 일단 보면은 국민의힘도 한번 해볼만하다. 해볼만한 지역이다라고 해서 일단 공약을 더 들어가는 것 같은데 장윤주 부위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으로서는 경계할 좀 대상이 좀 지역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결국 이제 수도권, 특히 이제 경기도의 험지라고 볼 수 있는 곳들을 전략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 행보에 나선 것이라고 봐야겠는데요. 시장도 가시고 그래서 생닭을 사시는 막 그런 사진들도 좀 화제가 됐더라고요. 그만큼 나름대로의 이제 민생 행보를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제는 국민들께서 보시는 건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시장에 와서 생닭을 저렇게 사는 이런 장면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결국 집권 여당으로서 지금 장바구니 물가가 정말 무서울 정도로 오르고 있거든요. 그런 물가라든지 민생이라든지 그리고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잡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들도 좀 마련해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네, 민생 경제 잡아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광주를 찾았습니다. 첫 일정으로 국립 5.18 민주유무지 참배했고요. 이후에 광주 양동시장을 찾아서 호남 민심 다지기에 나섰는데 그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 처한 우리 국민들의 삶을 놓고 이렇게 이번에도 표준을 해줄게라고 기만 행위를 하는 소위 정책 사기를 하는 행위는 참 못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 정부 여당이 지금까지 이 국정기조, 잘못된 국정기조를 바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럼 결국은 죽비를 때려야 되지 않습니까?
정신 들게 예, 그 죽비가 바로 선거죠. 그게 무슨 말인가요? 뭐 이렇게 그분 매번 그 때립니까? 그 예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잖아요. 국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천만 논의가 많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죽비를 때립니까? 여야 대표 신경전이 사실 계속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양동시장, 광주 양동시장 찾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죽비 때리기다, 뭐 정권 심판론 얘기 나오면서 이 얘기가 나온 건데, 자, 신조 대변인 어떻게 되셨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어떤 정권 심판론 강조하면서 죽비로 때리고, 한 위원장은 또 바로 또 매번 그렇게 뭘 때리냐 이렇게 또 응수를 했는데, 현장 행보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계속 또 설전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를 맞아야 될 거는 지금 이재명 대표 아니겠습니까? 매를 맞아야 될 분이 매를 든다고 하니까 국민들께서 얼마나 그 장면을 보시기가 조금 당황스러우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작년에 공언했었던 불체포 특권도 이미 포기한 상황이고, 본인이 공약했었던 여러 지점들에 대해서 지금 사실상 철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한동훈 위원장과 국민의힘을 향해서 사기꾼이라는 또 용어까지 썼습니다. 사기꾼이라는 단어는 사실 상대방 진영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증오 발언의 일환입니다. 민주당 공관위가 최근에 증오 발언을 그 공천 심사 기준에서 제외를 했거든요. 예. 이럴 것을 예상하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내 구성원들에게 국민의힘 그리고 상대 진영을 향해서 무한한 증오의 발언을 쏟아내라는 사실상의 종용을 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권 심판을 외치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정권 심판 선거가 아닙니다. 이번 국회죠. 이번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가진 거대 여당이었습니다. 국회 내 거대 여당이 해왔었던 것은 민주당, 자당의 방탄, 사법 리스크를 옹호하기에 여념이 없었고, 또 더 나아가서 온갖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보다는 입법 폭주를 저질렀었거든요. 그러한 심판을 하는 선거지, 정권 심판으로 아무리 주장한다고 한들 국회 내 거야 세력을 향한 심판 선거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네, 장윤조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계속되는 신경전, 시장 가서도 좀 이어졌어요. 사실 뭐 두 분 사이에 날선 뭐 공방이 있다 뭐 이런 식의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지만요. 저는 근데 이 이야기를 잘 들여다보면 미묘하게 그 상대가 조금 다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는 건 결국 정부와 그리고 집권 여당의 잘못된 국정 기조에 대해서 죽비를 때려야 된다. 결국 정권 심판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비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척점을 제대로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양 당의 선거 전략이 정확하게 또 대비되는 그런 지점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결국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조금 지우고 본인의 얼굴로 선거를 치르고 싶다라는 전략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 같습니다. 결국 한동훈 비대위원장 대 이재명 대표의 구도로 선거를 치르시겠다라는 전략인 것 같은데요. 뭐 전략은 세우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난 역사를 돌아봤을 때 정권 중간에 치러지는 총선은 언제나 그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선 총선이 되었었습니다. 앞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경제와 민생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집권 여당과 정부가 국정기조 전환으로 말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 국민들 보시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무리 이재명 대표를 공격한다고 한들 민생이 좋아지진 않습니다. 그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결국 이번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의 여론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시장 방문했던 이재명 대표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넘어가면, 영상 보면 계속 좀 나왔겠지만 이 대표 뛰니까 광주 양동시장이 굉장히 들썩였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뭐 했던 분위기와 사실 비슷한 모습이 연출됐는데, 이건 변호사님 어떤 얘기들 나왔나요? 다양한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이날 시민들도 그렇고 상인들도 그렇고 지지자들까지 정말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네. 한 지지자는요, 건강 괜찮으시냐라고 이 대표한테 물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직접 그 피스 사건의 상처를 보여주면서 많이 좋아졌다라는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확인이 됐고요. 또 이재명 대표가 온누리 상품권으로 뭐 떡을 구매하는 모습 등등 이 시장의 상인들과 스킨십하는 모습들이 이제 노출이 됐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인상 깊었던 장면이요. 한 중년 여성 지지자가 건강하셔라, 호남표는 걱정하지 마시라 라면서 눈시울을 붉히는 장면까지도 확인이 됐고요. 또 이날 주의 깊게 봤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가 2년 전에도 방문한 적이 있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전에 방문했던 국밥집을 또 찾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2년 전에는 이 시장 상인회와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날 일정 때문인지 식사까지는 하지 않았고 인사차 들른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다 돌아본 뒤에 아까 자료화면에서 보셨듯이
이 상인들과의 간담회도 열었고요. 이재명 대표 이 간담회 자리에서 정부 여당의 각종 정책 공약에 대해서 거센 비판을 했고 또 이번 총선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